어떻게 희한하게 경제 공동체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그거는 엮어도 너무 어거지로 엮은 거고. 네, 경제공동체라는 말에 대해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은데 예. 내 재산을 몰수할 거면 박 대통령 재산부터 추징하라 뭐 예. 이런 주장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얼른 들으면은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하고 완전히 선을 긋는 것처럼 여기 따로따로다라는 얘기를 선을 긋는 것처럼 들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자기 돈을 안 뺏기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. 네, 자기 돈을 안 뺏기려고 이것이 그리고 이제 경제 공동체가 절대 아니다. 경제 공동체가 아닌데 왜 그 나한테 이러느냐.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제 공동체라고 그러면은 박 대통령부터 해야지 왜 나부터 하느냐.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평소에도 우리가 쭉 그 특검이 그 조사 과정에서 쭉 우리 한 6개월 동안 지켜보고 다 봤지만 하여튼 최소 그럴까봐 좀 이렇게 철저히 좀 부인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. 그러니까 선을 긋는 건 아니고 대통령 선을 긋는다기보다는 그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선 부인하는 거죠. 그래도 대통령의 재산을 얘기했다는 게 상당히 놀랍긴 해요. 저는 딱 저 말을 듣는 순간 왜 툭하면 경제 공동체에서 내 거부터 빼서 뺏으려면 대통령 거부터 빼서 이렇게 들었습니다.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. 그리고 이제 그 박 대통령의 그 재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인지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. 근데 흥미로운 것이 올해는 아직 이제 그 재산신고, 공직자 재산신고가 끝나지 않았는데 작년 재산신고 보면 좀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요. 박 대통령의 재산이 그 당시에 35억 1924만 원이 나왔다 그럽니다.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그 삼성동 주택이라든지 또는 뭐 급여라든지 인세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할 때 한 3억 5천만 원 이상이 늘었다 그러는데 그때는 이제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 아니었습니까? 그렇죠. 예. 그때 기자들의 보도에 이런 게 나옵니다. 연봉보다 재산 증가액이 더 많다.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인세도 있고 또 집값이 부동산분이 올라간 부분도 있지만 그 작년에 신고한 액수대로 하면은 그 전에 연봉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. 근데 요번에 왜 의상비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문제가 나왔었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의상비를 노란 봉투에 담아가지고 뭐 윤전추를 시켜서 또는 이영산을 시켜갖고 의상비를 지출했다 그러는데 작년 요맘때쯤 그 언론 보도가 이렇게 흥미로운 언론 보도가 나왔다라는 것이 새삼스럽습니다. 일단 뭐 지금까지 주장한 모든 재산은 본인 스스로 최순실 씨는 벌었다는 얘기인데 이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그러니까 2007년에 최초로 제기했던 김혜호 목사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시죠. 무슨 옷가게 했다. 또 유치원을 해서 자기가 사회활동을 해서 벌었다. 네. 강남에서 서울에서 전국에서 옷가게 한 2년 해가지고 그런 정도의 재산을 이룬다는 일이 있을 수가 없죠.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입만 열면은 그 당시에도 거짓말을 했고 조사받는 과정도 모두 부인을 한다 하는데 그건 아니올시다죠. 네, 실제로 특검에서 최순실 씨에 대해 차명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굉장히 강도 높은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내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절대 재산을 뺏길 수 없다 이런 의지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겠죠. 네, 최순실 씨가 뭐 과도하게 본인의 어떤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발언 역시 내 재산을 뺏기고 싶지 않다라는 어떤 극단적인 어떤 과도로 신경질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또 거기에 또 하나 더해보면 사실상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내가 죄가 성립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내 재산의 추징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에도 역시 죄가 성립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결국 그 말은 내 죄는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범관계에 성립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내 재산을 추징하려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도 추징하라. 그러니까 나와 박근혜 대통령은 범죄와 관련해서 뭐 재산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공동체가 될 수 있겠지만 재산과 관련돼서도 공동체가 될 수 있다. 그러니까 나를 처벌하려고 하면 너희들이 지금 수사도 못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하라. 왜 나는 왜 나만 처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그대로 두고 있느냐. 결국에는 이 말을 좀 하고 싶어요. 잠시만요. 변호사님께서는 아까는 선을 완벽히 근 건 아니라고 했는데 일정 부분 김남욱 변호사님 보시기에도 물귀신 작전이 약간은 있는 거. 그런 것이죠. 네.
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억울한 겁니다. 왜냐하면은 지금 특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, 안종범 수석 그렇게 다 공범관계라고 하고 있는데 예. 나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고 나에 대해서만 기소를 했는데 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도 하지 않고 전혀 지금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느냐. 지금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. 이현정 의원님. 이게 지금 사실은 최순 씨가 이 재산에 대한 집착을 많이 하는 게 보면 예.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최태민 씨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으면서 결국 돈이 권력이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. 즉 권력은 또 돈이고 그런 걸 느끼면 실제로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를 나와서 그 야인 생활을 할 때 보면 그때 이제 유경재단이나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사실 재산을 좀 늘리잖아요. 예. 그런 어떤 이 재산의 기본으로 해서 98년 선거에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보궐선거에 당선이 되지 않습니까? 당시에 보면 그 돈을 다 지원해 준 게 누굽니까? 결국은 최태민 씨 일가, 임순희 씨가 돈 가치를 다 그 자녀들로부터 각출받아서 진짜 그 돈으로 이제 사실 선거를 했지 않습니까? 그런 걸로 보면 아마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결국 이 돈을 모아야지만 권력을 유지할 수가 있고 이후로도 꾸준히 갈 수가 있다. 아마 그런 집착력이 강했던 것 같아요. 그만큼 지금 보면 현재로서는 아마 최순실 그 자매들의 재산이 전체로서 한 3천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예. 근데 최순실 재산은 현금으로는 제일 작습니다. 한 300억 규모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. 나머지 최순득 씨나 그 최순영 씨 같은 경우 오히려 재산이 더 많습니다.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실제로 이 최순실 재산이 얼마나 돼 있는지 아마 저는 영원한 미제로 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잠시만요. 같아요. 여기 또 화면에 나왔던 저 300억 정도는 진짜 그냥 드러나기만 한 거고. 그렇죠. 어허.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100억을 찾아냈다는 것은 차명 계좌 통해서 찾아냈다는 것이고 또 예. 이제 대금고에서 한 10억 정도 찾아냈다는 것이고 이제 그 정도거든요. 그러면서 본다면 과연 최순실의 재산이 얼마 될 것인가는 저는 계속 파고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특검이 이제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. 더 이상 사실은 이 재산을 추적하기 힘듭니다. 어. 더군다나 지금 유럽에 있는 재산, 즉 독일에 있는 재산 같은 경우는 여전히 손을 못 떼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다고 예. 본다면 그냥 우리가 추정으로는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추정을 하겠지만 실제로 손에 잡히는 재산은 현재 드러난 300억 플러스 100억 정도 이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예. 네, 경제 공동체라는 말에 대해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은데 예. 내 재산을 몰수할 거면 박 대통령 재산부터 추징하라 뭐 예. 이런 주장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얼른 들으면은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하고 완전히 선을 긋는 것처럼 여기 따로따로다라는 얘기를 선을 긋는 것처럼 들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자기 돈을 안 뺏기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. 아. 네, 자기 돈을 안 뺏기려고 이것이 그리고 이제 경제 공동체가 절대 아니다. 경제 공동체가 아닌데 왜 그 나한테 이러느냐.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제 공동체라고 그러면은 박 대통령부터 해야지 왜 나부터 하느냐.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평소에도 우리가 쭉 그 특검이 그 조사 과정에서 쭉 우리 한 6개월 동안 지켜보고 다 봤지만 그럴까봐 아주 이렇게 철저히 좀 부인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. 그러니까 선을 긋는 건 아니고 네, 대통령 선을 긋는다기보다는 그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선 부인하는 거죠. 그래도 대통령의 재산을 얘기했다는 게 상당히 놀랍긴 해요. 저는 딱 저 말을 듣는 순간 왜 툭하면 경제 공동체에서 내 거부터 빼서 뺏으려면 대통령 거부터 빼서 이렇게 들었습니다.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. 예. 그리고 이제 그 박 대통령의 그 재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인지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. 근데 흥미로운 것이 올해는 아직 이제 그 재산신고, 공직자 재산신고가 끝나지 않았는데 작년 재산신고 보면 좀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요. 박 대통령의 재산이 그 당시에 35억 1924만 원이 나왔다 그럽니다.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그 삼성동 주택이라든지 또는 뭐 급여라든지 인세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할 때 한 3억 5천만 원 이상이 늘었다 그러는데 그때는 이제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 아니었습니까? 그렇죠. 예. 그때 기자들의 보도에 이런 게 나옵니다. 연봉보다 재산 증가액이 더 많다.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인세도 있고 또 집값이 부동산분이 올라간 부분도 있지만 그 작년에 신고한 액수대로 하면은 그 전에 연봉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. 근데 요번에 왜 의상비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문제가 나왔었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예. 의상비를 노란 봉투에 담아가지고 뭐 윤전추를 시켜서 또는 이영산을 시켜갖고 의상비를 지출했다 그러는데 작년 요맘때쯤 그 언론 보도가 이렇게 흥미로운 언론 보도가 나왔다라는 것이 새삼스럽습니다. 일단 뭐 지금까지 주장한 모든 재산은 본인 스스로 최순실이 벌었다는 얘기인데 이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그러니까 2007년에 최초로 제기했던 김혜호 목사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시죠. 무슨 옷가게 했다. 또 유치원을 해서 자기가 사회활동을 해서 벌었다.
네. 강남에서 서울에서 전국에서 옷가게 한 2년 해가지고 그런 정도의 재산을 이룬다는 일이 있을 수가 없죠.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입만 열면은 그 당시에도 거짓말을 했고 조사받는 과정도 모두 부인을 한다 하는데 그건 아니올시다죠. 네,